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조금 전에 개장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기술주의 강한 반등이 이뤄지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엄청난 상승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또 전일 바이든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까지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유럽 봉쇄 악재도 상쇄시켜주면서 유럽 증시 역시 상승세에 올라탄 모습입니다. 또 조금 전에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고용시장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상회한 71만 9천 건을 내놓았으나 현재 증시 상승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께 전략 알차게 세워드릴 테니까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목요일장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해왕 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이어서 또 오늘도 뵙겠는데 어제 나스닥 상승할 거라고 예상해 주셨는데 오늘 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시장 발표 이후에 이제 증시가 하락하냐 상승하냐에 대한 요인만 좀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 결과값이 드러났는데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오늘 시작할 때부터 좀 강하게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미증시 어디까지 오를지 해외 선물 넘버원을 통해서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디까지 네. 미증시 올라갈 수 있을까? 이 해답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미증시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주신다고 하니까 꼭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런 뉴욕 증시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 영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들도 오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 선물 넘버원 1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유튜브 라이브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 실시간 소통이나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놀러주세요. 되겠고요. 또 해양 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선물 전략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첫 번째로 나스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뜨는 기사 살펴볼 텐데요. 개장 30분이 지났죠.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를 터치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4,000 그 부근에서 계속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 기술주의 강한 움직임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안이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도 1.5% 급등하고 있고 알파벳, 페이스북도 2%가량 증가세 보이고 있고 아마존과 넷플릭스까지 1%대 상승 보이면서 기술주들의 강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니 나스닥 시세 살펴보시죠. 네, 현재 미니 나스닥은 1.5% 상승해서 13,285.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뒤에 선물 차트가 띄어져 있는데 개장 시작하기 2분 전부터 저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나스닥 뷰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매수 나왔습니다. 오늘 나스닥은 매수 안 하면 안 되나요? 아까운 기회인가요?
자, 역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오늘 네. 매도 보면 죽습니다. 아, 네. 강하게 말씀을 강하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할게요. 매도 보면 네. 오늘 죽는 장이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일단 틱 차트 상황을 좀 보시면은 화면 구성상 이게 지금 1분 봉으로 시간상 놓여 있지만은 오늘 정확하게 한국 시각으로 09시부터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떨어지질 않아요, 지금. 야, 이쯤 하면 조정 한번 줄 법한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조정 한번 줄 법한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은 이제 지표값을 활용해야 되는데 단순히 지금 지지가 단순히 머무는 구간은 너무 하단 구간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포인트로 본다면은 어디 포인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나요? 라고 하시면은 13,100에서 재매수 구간이 확보가 한 번은 됩니다. 네. 13,100. 오늘 새벽장까지 보시는 분들은 13,100 라인 오시면은 매수세 보셔도 됩니다. 13,100 라인. 네. 이 정도 자리가 제일 좋아요. 자세한 거는 오늘 왜 매수인지, 왜 앞으로 더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지 이 부분이 설명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정확히 포인트 13,100포인트 매수 이때 다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늦었습니다. 보려면은 이제 5장 이제 미장 개장하고 이때 추가로 또 붙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늦었다. 13,100 라인까지 붙을 때까지 제 대기다.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13,100포인트에서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13,100포인트가 오려면 조금 많이 떨어져야 하잖아요. 한 네. 180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그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기회가 올 가능성이 한 차례는 있을 것 같은데 딱 한 네. 차례밖에 자리값이 안 나와요. 딱 한 차례밖에. 지금 이제 고점에 대한 저항력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저항으로 이제 파동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까지 단가가 좀 드러나지 않았어요. 지금 두 가지 파동상이 나오는데 자, 이 자리죠. 이 자리. 그리고 아까 그었었던 13,100 라인. 자, 그럼 중요한 게 매수에 대한 구간을 어디 부분에 체크를 할 것인가라고 보시면은 13,100 그리고 13,150 이렇게 딱 두 군데로 나옵니다. 지금 상단에 대한 저항 라인을 한번 체크가 들어가야 돼요. 계속 추세일 때는요. 뒤따라 붙으면 안 되고 고점이 어디 포인트에 나왔는지 체크 뒤에 그 다음에 매수회를 놀려야 돼요. 매도 보면 힘들어요. 매도 보면. 오늘 이 파동 이제 채널링이죠. 이 쌍을 계속 이루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13,100, 13,150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나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좀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 어제 이제 매수를 보는 이유가 굉장히 단순했죠. 악재가 없다. 악재가. 지금 오늘 앵커님이 시작하기 전부터 조금 어떻게 보면 센 반이죠. 저는 이게 더 세다고 봐요. 10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부양책. 그렇죠. 2차 세계대전 이후 네. 처음이라고 하죠.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랍니다,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네. 네. 사실 그만큼 공격적인 어떻게 되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우려는 다소 있어요. 이제 물가에 대한 어떤 상승을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증시에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증시는 재정적인 정책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맛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 자, 시황은 일단 올라간다. 이게 첫 번째. 어제 법인세 얘기는 했죠.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합의점 맺고 발표를 하는 거는요. 올해 하반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회 통과가 이루어지는 건. 10월 이전에 해야지 안정성 있게 진행할 것이다. 라고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시장은요.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입에서 나온 거니까 진행을 하겠다는 의사가 굉장히 강하고 블루웨이브도 완성됐고 여태까지 부양 정책을 펼쳤던 행보 자체가 크게 막힘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그럼 이것도 거뜬히 행사할 가능성이 높겠네. 그러면은 계획안 발표에 앞서 맞춰서 아직 실행은 하진 않았지만 정확하게 실행은 아닙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계획안을. 그 계획안에 맞춰서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정도는 시사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죠. 회왕님,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자, 여러분들 근데 딱 차트를 봤는데 여기서 이제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어제 사실 이제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보려면은 이 이탈 측면이죠. 지금 여기 보시는 추세적인. 잠시만요. 화면 좀 한번 돌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일 이제 13,050이었죠. 제가 방송에서. 네. 13,050포인트 이탈이 들어서면은 계속적인 강세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전일 방송 이후. 이제 오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새벽 시간대죠. 이른 아침 이제 계획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계속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네, 거래 트레이딩 하기엔 좀 적합하진 않은 시간대였습니다. 워낙 이제 늦은 시간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근데 지금 딱 이제 화면만 보면요. 재밌는 구도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들. 하모닉 패턴이 하나 나오네요. 하모닉 패턴. 그죠? 하모닉 패턴. 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수학적인 비율에 의해서 이 날아갈 수 있는 변곡을 형성할 수 있는 위치 값을 예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더 화면을 바꿔가면서 자세히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화면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하모닉 패턴인데 여러분들 지금 일단은 60분 봉으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고 계십니다. 60분 봉으로. 제가 오늘 기본적인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일전에 제가 이제 앵커님하고 좀 얘기한 게 있었는데 베어리시 이제 불리시 패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또 그쵸. 가끔 나오네요. 네, 이게 네. 왜냐면은 가끔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시사. 보통 이제 상승장을 뭐라고 하죠? 분리시죠. 그죠? 상승장, 분리시, 소죠, 소. 불마켓이라고 네, 하죠. 네. 맞죠. 제가 영어가 약해갖고 무용증이 있어서. 근데 이제 베어리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장을 좀 뜻하는 거죠. 근데 네. 이 패턴에 대한 성격도 굉장히 강해요. 성격도.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모형화했기 때문에 불리시 패턴, 베어리시 패턴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승할 수 있는 고점이 어디까지 형성될 것인가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 패턴에서는. 자, 일단은 여러분들 X 자리가 일전에 저희가 13,900포인트 나왔던 자리에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 기억하세요. A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 다음 B 자리, 그 다음 C 자리, 그 다음 이 X와 B 사이에 대한 비율이 있죠. 여기 이 비율과 A와 C 사이에 대한 비율, 이 비율이 어느 적정치에 가면은 D값에 대한 저항 라인이 나와요. D값에 대한 저항 라인. 이 D값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원래는 이 패턴에 대한 구조는요. 이 저항에 대한 위치값을 표현하는 변곡 자리가 어디서 발생할 것인가 라고서 포인트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이 D입니다. D. 여기 보이시죠? D. 근데 지금은 인프라 정책 발표하고 매수에 대한 랠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은 지금 매수에 대한 뒷가까지 가는 포인트가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자, 여기 뒷값 보이죠? 자, 그러면은 시황에 걸맞춰서 이 뒷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 아니면 여기서 저항 라인으로 매도를 봐야 되냐 이 두 가지를 측정했을 때 부딪혔을 때 매도를 봐야 되냐 측정을 했을 때 지금은 시황상 올라가는 구조를 봐야 됩니다 라고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화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X, A, B, C 이 패턴에 대한 구조를 연결하면은 지금 하모닉 패턴 중에 두 가지 패턴이 나와요. D 포인트가 공략이 나오는 겁니다. 자, 1번 보시면은 13,539 기억하세요.
13,539포인트. 자, 2번은 14,900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다시 차트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 잠깐 바꿀게요. 14,900포인트까지 오를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제 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시적일 수 있겠지만은, 네. 포인트가 두 가지가 형성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요하게 얘기하는 건 이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13,000, 다시 볼게요. 13,539입니다. 자, 그럼 D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리 체크 한번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저항 라인 자체가 14,940 라인. 근데요, 와, 14,900 라인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죠.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맞나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아, 나비 모양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네, 이거 완전히 나비긴 한데, 네. 문제는 이제 13,530, 여기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네. 이 자리가 뚫리면요, 네. 이거 밑도 끝도 없이 날아갑니다, 이제. 뚫린다는 게 위쪽으로 돌파가 나온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지금은 매도 공략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두 가지 저항 라인이 나오는데, 회원님, 어떻게 보면 15,000이잖아요. 14,900이면. 15,000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 네, 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요? 네, 계속 갈 수 있는 자리. 와. 저희가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을. 일봉 기준으로. 자, 좀 크게 하고 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부양 발표가 이루어지고, 그죠? 이루어지고 포인트 공략인데, 여러분들 지금 포인트에서 15,000포인트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번 해왔던 거기 때문에. 맞지 않나요? 저희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말만 하더라도 10,000포인트였어요. 맞죠? 기억하시죠, 시청자분들? 10,000포인트에서 또 이제 14,000포인트 달성했고, 13,900포인트 달성. 무려 이제 4,000포인트나 올렸어요. 근데 더 올릴 수 있나요, 회원님? 네,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릴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앵커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한 3기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인프라 정책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900포인트 달성 가능성이 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그럼 증시, 코스피 코스피 궁금합니다. 날라가겠죠. 어디까지 갈까요? 코스피도 예상 가능하신가요? 3,500까지도 갈 수 있어요. 3,500포인트. 네,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이번에 이제 인프라 정책 전에 페드 회의, 이제 실제 금리에 좀 신경을 쓰면서 조금 3월에 힘들 거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요새 그 뜻 있잖아요. 이제 봄이죠. 이제 날씨가 조금 이제 많이 풀리고 굉장히 좋은데, 밖에 나가니까 이제 벚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아주 벚꽃 수익. 만개했더라고요. 네. 네. 벚꽃 수익 한번 내봐야죠. 벚꽃 수익. 벚꽃 수익이라고 하나요? 네, 벚꽃 수익. 왜 벚꽃 수익이죠? 이제 봄에 이게 나오니까 상승장이. 주식장 굉장히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능성 높습니다. 근데 지금 C값이요,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미증시 체크하실 때 C값이요, 12,620포인트로 공략이 됐죠. 이거 이탈 나오면요, 다시 증시 재하락이에요. 어떤 조건 하나는 성립해 놔야 돼. 근데 지금 인프라 정책 상황에서는 1차 13,540으로 보겠습니다. 13,540포인트. 2차 14,000 이제 850포인트. 여기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가능성 있어요. 저는요, 가능성으로 시장을 바라봐요. 100%는 없습니다, 시장에서. 여러분들. 100%는 없어요.
시장에 대한 시황을 보는 이유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추측 때문이에요. 제가 1월에 나와서 금값 떨어진다고 얘기했던 것도 어떤 이제 시황적인 전략을 통해서 접근하고 그다음 차트를 본 거겠죠. 지금 시황적인 전략으로는요. 15,000포인트 가능하겠다라는 결론이 떨어집니다. 법인세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제 다 설명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법인세 인상은 아니었다. 심지어 일전에 최악의 경우에 10%에서 50%로 올렸을 때도 증시가 상승했었던 과거 전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외 여건을 측정하는 거예요. 비록 인프라 정책이 지금 당장 실행은 안 하지만 어떤 계획안이죠. 네. 사실 10월 이전에 이제 상하원에 대한 합의점을 이루고 통과를 해야 되지만 이 발표에 대한 시장 반영은 지금 이루어질 것이다. 10월 이전이라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획안이 발표가 올해 10월 이전에 되어야 될 것이다. 근데 블루웨이브 완성됐는데 가능성 충분히 높죠. 시장은요 더 화랑을 띄울 거예요. 오늘 좀 센 발언입니다. 오늘 좀 이게 또 성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성지가 됐었는데 네. 어제 나스닥이 이제 발표하고 네. 오를 거다. 그리고 골드가 저항점 자리를 어제 얘기해드렸죠. 이따 얘기를 할 건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미증시 거래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증시 다시 상승 기류 탈 것이다. 앞으로 매수세가 굉장히 반복될 거예요. 네. 다음날 또 매수, 또 매수. 그죠? 저항 한번 부딪히면 한번 쉬었다가 다시 지지해서 또 매수, 또 매수. 이 구간만 반복하셔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주식이 이제 내일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상승한다면은 대형주 위주겠죠. 대형주 네. 위주에 대한 큰 수익권이 가능성이 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외인 수급이 들어오는데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3월에 힘드셨던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2차 상승을 맛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은 또 앞으로 엄청난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1차적으로는 13,540포인트까지 오를 것이고 2차적으로는 14,850포인트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고 뭐 국내 증시도 3,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굉장히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세가 예상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 시에 트레이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잠깐 전해드릴 게 있는데 속보가 떴죠. 미국의 ISM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됐는데 37년 만에 최고치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37년 만에 최고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지난달에 60.8이었던 이 PMI 지수가 64.7로 발표되면서 지금 또 이 경제 회복에 엄청난 지표가 발표된 거고요. 이런 이슈 때문에 증시 상승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이런 이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니 나스닥이 1.7%까지 상승하는 걸 보니까 오늘 또 굉장한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으로는요, 골드 만나볼게요.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골드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달러 랠리가 쉬어가는 흐름 연출되면서 골드 상승하고 있고 또 국채금리가 완화됐다. 이런 표현이 있죠. 국채금리가 지금 1.7%대에서 계속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이 귀금속의 강세를 펼쳤다. 그리고 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안이 발표되면서 금이 해지 수단,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서 매력을 얻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 시세 바로 살펴보시죠. 네, 골드는 현재 0.58% 상승해서 1,725.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뷰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는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골드 어제부터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매도인가요? 어제 올라왔던 거는 사실 달러 반등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뷰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뷰 없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대기하세요. 국채 다시 오릅니다. 인프라 정책에서 주요 핵심은 이제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감인데 오늘 장은 상승 추세가 맞아요. 근데 제가 매도로 든 이유는 데일리 매매는 사실 관망이에요. 여러분은 포인트 한번 올 겁니다.
이거 공략 들어가야 돼요. 이거 큰 수익 납니다. 다시 한번 떨어져요. 이 부분은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지금 파동이 채널 상승 추세인데 이 부분은 하지 마세요. 오늘 나스닥만 공략하셔라도 수익 크게 날 수 있습니다.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다만 여러분들한테 골드 매도 사인을 드린 거는 국채 금리는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이다. 그럼 어디서 공략할까? 어제 얘기했던 거랑 같습니다. 1740입니다. 저항 여기서 나와요. 1740에. 아시겠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국채 금리는 재상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골드가 다시 한번 하락세가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전일과 똑같은 자리인 1740달러 선에서 매도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자, 오늘 최고 1729달러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한 11달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내일 또 이제 자세하게 네. 이제 추세 파동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네. 일단은 리포트를 같이 한번 읽으면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화면 잠깐만 돌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미국채가 굉장히 안정화 시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국채가 추가적으로 오르지 못하고 1.7%대에서 굉장히 맴도는 구간인데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은 잠시만요.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채가 다시 또 안정화가 들어갔죠. 1.740에서 다시 1.7%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레인지를 다시 구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제 얘기했던 게 1.6에서 2% 레인지였죠. 그죠? 그러면은 1.6% 국채 금리가 도달했을 때 금에 대한 강한 저항력이 발생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금값을 장기로 매도로 들고 가기 위해서는 체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번, 차트입니다. 차트. 자, 금값 볼게요. 금값에 대해서 저항력을 가지는 구간이 지금 보시면은 1740 라인, 1750 라인에 대한 어떤 저항력을 가지는 구간이 굉장히 세요.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회왕님? 어제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1630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1630까지. 자, 그럼 지금 한 번 더 저항력을 앞으로 더 가질 건데 오늘 반등은 신경 쓰지 말자 이거예요. 오늘 반등 이거예요. 신경 쓰지 말자. 어차피 한 번 더 떨어질 것이다. 지금 어제 반등이 오는 건 달러 인덱스에 대한 어떤 강한 조정세로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지만은 지금 국채 안정하기 때문에 다시 제 반등이 들어갔다라고 판단하는 게 오히려 좀 정확한 해답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다시 들어왔을 때 국채 금리가 1.6%인지 체크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국채 금리 1.6%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봐요? 국채 금리 2% 달성할 때까지. 이게 주요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장기 한번 나올 거예요. 지금 만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규 월물이기 때문에 만기가 이제 한참 남았어요. 장기 포지션 들고 가기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리포트 한번 보면서 국채 금리에 대한 전망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돌리겠습니다. 자, 이번 달 국채 예상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달 국채 예상인데 2% 상의 슈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4월 말에 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 금리 눈치 보기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지난해와 반대 펀더멘탈로 미국보다 한국 금리의 한국 금리 상승폭은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2%입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다시 한번 볼게요. 해외 국채 볼게요. 자,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2%입니다. 2%.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2% 수치를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읽을게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증세안도 국채 발행 일부 상세 기대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어쨌든 법인세를 인상하는 거는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죠.
회장님, 법인세 인상하면 국채 발행이 부담이 줄어드는데 국채 금리가 좀 눌리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국채량 대비해 갖고 증세는 좀 약간의 해지 효과지 막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수요는 일정하니까.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급등보다는 법인세 인상으로 세액 증액으로 완만한 상승으로 갈 수 있다고 평가해야 돼요. 이해하실 겁니다. 자, 화면 잠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 국채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1% 미 국채가 금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2%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2%. 급등보다 완만한 상승이에요, 완만한 상승. 법인세에 대한 해지 때문에. 저는 이게요,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금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게 정답에 가깝겠죠. 왜냐? 1월에 그렇게 해서 수익성이 극대화됐으니까. 지금 회의 이후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해야 돼요. 다시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일봉 차트 기준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 다시 떨어질 건가라고서 측정하는 시기가 정확해요. 어디서 다시 떨어질 건가. 여기서 반등이 일어날 거야 보다 어디서 다시 떨어질 거냐. 이걸 측정하는 게 맞겠죠? 자, 다시 해볼게요. 여기가 1900라인이 1%였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1750라인이 1.7%였습니다. 2%까지 상승 가능하다면 1630포인트에서 2% 달성 가능하다. 그러면은 지금 인프라 정책이라든가 국채 발행이 더 예상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던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지지력보다 내려가는 구간으로 저항력을 체크하는 게 순서에 가깝다. 그 포인트가 1740포인트. 레인지가 길게 보면 1750포인트. 여기까지 열립니다. 장기예요.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지금 한 번 더 올 거예요. 이거 기다리는 게 나아요. 나스닥은 실질 금리에 대한 이제 영향력이 상쇄됐죠. 왜냐? 물가가 인프라 정책으로 급등하다 보니까 미 국채 금리가 급등이 나오더라도 실질 금리는 제자리 걸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이. 기억하시겠죠? 그럼 실질 금리가 다시 제자리 걸음을 돌아가니까 실질 금리에 대한 영향력보다 인프라 투자 안에 대한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기 좋고, 골드는 10년물 국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증시와 골드에 대한 차이예요. 아시겠죠? 미국채 2% 기억하시고, 지금 미국채 매도 들어가는 구간 두 가지 조건, 골드의 저항력 차트에서 두 번째 미국채 1.6%, 이 두 가지 요건 딱 성립되는 순간 장기 매도 가능하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는 아무래도 시황 그리고 국채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2%까지 상승한다면 앞으로의 골드 추가적인 하락 피할 수 없겠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고, 1740에서 크게는 50달러 선까지 매도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고,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1630달러까지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은요, 오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펙 플러스가 이제 정례 회의를 시작을 했죠. 오늘 시작했는데 수요 우려가 지속되면서 감산 여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이런 감산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오일의 행방이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오일 시세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크루드 오일 가격은 2.27% 상승하면서 60.5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일 굉장히 강한 상승세 펼쳐지고 있는데요. 뷰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일은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자, 오일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네, 오늘 감산 연장 들어갈 것 같아요. 1개월 더. 5월까지. 네, 한 네. 1개월 더. 또 추가적으로 똑같은 시그널을 내보낼 수 있는데 네. 시장에 대한 어떤
반등 요소라고 봅니다. 사실 EIA 에너지 전망 보고가요 매월 달라져요. 1월에 이제 45달러라고 기억했는데 일단은 포인트 공략을 들어가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회의 전까지는 61달러에서 이제 60달러의 혼조세가 들어갈 거예요. 이 100틱 구간 안에서. 제가 말하는 매수에 대한 포커스는요. 회의 발표 이후 61.50 돌파가 나오면 지속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평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61.50 기억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61.5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아니 61.50에 대한 이탈이 들어서면 계속 매수 보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 네. 61.50에서 돌파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봐주신 거고 오늘 데이 트레이딩 뷰 관점에서는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매수를? 회의 전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이미 끝났나요, 그럼 자리가? 네, 자리 의미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자리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제 61.50이었는데 지금 61.2030 자리 가리키고 있는데 이 자리 돌파 나오면요. 어제 같아요. 나스닥 차트라 여러분들. 올라갈 수 있는 시황 전개됐지, 돌파 나왔지, 상승 랠리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제일 핵심 포인트예요. 자, 감산이 1개월 연장돼야 된다가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차트가 61.50이 이탈이 나와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네. 변수는 아직 많아요. 조건을 기억하시란 이유는 네. 체크 체크 뒤에 매수 봐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체크 뒤에. 근데 오일은 참 이 트레이딩 하기가 어려운 게 오늘 8시에는 58달러까지 또 떨어졌잖아요. 네. 다시 갑자기 횡보를 조금 하다가 60달러 돌파하고 이렇게 급등세가 나오는 게 이게 시장 대기하니까 네. 그런 거예요. 발표 전까지 대기하는 건데 이렇게 흔들다 뚫려요. 원래 흔들다가 발표 나오면은.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에너지 전망 보고가 나오는데 네. 여러분들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에너지 전망 보고가 나오는데 오펙 회의 이후에 에너지 전망 보고가 바뀔 거예요. 는 1월에 에너지 전망 보고가 이제 45달러, 이제 2월에 50달러, 3월에 60달러 계속 올라가죠. 맞아요. 예. 뭐 감사는 안 할 거란 얘기보다 감사는 실제로 해버리니까 계속적인 연장에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오펙도 이제 눈치 싸움에 들어간 거예요. 어느 타이밍에 감산을 멈춰야 될지. 근데 이번 5월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그러면은 결과 뜨고 나서 61.50 뚫린다면은 상승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장 구간은요. 흔드는 구간이에요. 흔드는 구간. 흔드는 구간. 보이시죠? 흔드는 구간. 장 대기 구간입니다. 만약에 지금 라인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60달러 지진 한번 체크는 보고 나서 재매수 보는 게 좋아요. 지금 자리에서. 이 자리죠. 지금 60달러. 여기 지지층입니다. 이 자리. 단기 지지층. 이 자리 60달러가 좀 주요 포인트예요. 지금 장에서. 이게 만약 이탈이 나온다면은 완전히 그냥 이제 흔드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펙 회의 관망하면서 대응할 필요 없다는 이거예요. 요거 한번 지지해요. 지금 포인트 이 자리. 그러면은 진짜 짧은 단타적인 그걸로 50틱 수익권을 노리실 분들은 지금 60.0 매수 들어가고 손절이요. 딱 15틱 찍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50틱 일절 컷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흔드는 구간 속에서 60분봉에서 지지층이 한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이것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단타 만약에 보실 분들은.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오펙 회의 기다리는 장이다 보니까 흔드는 장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 그럼 회의 뜨고 61.50 돌파 나온 뒤에도 계속 상승에 대한 추세 보셔도 무방하다. 이게 제 의지입니다. 아시겠죠?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펙 플러스 회의 그리고 감산 여부 결정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오일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잠시만요. 자, 오일 지금 1분 봉상으로 갑자기 급락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좀 그 급락이라고 판단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근데 60.0이 돌파가 나왔다면은 네. 이거 오늘 흔드는 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회의 전까지. 그러면은 네네. 지금 시그널이요. 네. 이거 보시면은 위아래 그냥 흔들어 버린다는 예측이에요. 보합권으로 그냥 들어간다, 수렴한다, 차트가. 이럴 때 그러면은 유가는 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유가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체크가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지금 돌파가 나와야지 그다음 매수 볼 수 있는 장이 연출될 것이다 라는 게 측정치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오일은 오늘 관망하시는 게 좋겠네요. 지금 흔드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리스크가 조금 있으니까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고 61.50달러 돌파 시에는 추가적인 상승 나올 것이다. 하지만 감선 여부 꼭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품은 유로 FX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가 지금 수개월째 고점 부근에 머물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성장세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뭐 ISM PMI 지수도 너무 좋게 발표가 됐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경기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달러가 93.439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유로 FX는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현재 유로 FX는 0.17% 상승해서 1.1762로 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로 FX 바로 뷰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유로 FX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요즘 며칠 동안 계속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단계적인 매수라고 보신 거죠? 어제부터 유로가 좀 반등 구간에 들어가긴 했는데 전일도 유로를 좀 매수를 봤죠. 사실 유로를 매수를 봤는데 차트 좀 작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등보다는 지금 데일리 기준으로 이제 조정폭이라고 좀 봐야 되죠. 조정폭.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조정폭. 여러분들. 자, 지금 단타 자리 한번 들어갈 건데. 자, 진입가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볼게요. 1.1750550 매수. 1.17550 매수. 자, 손절은요. 1.17400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손절 짧게 봅니다. 왜냐면은 지지로 봐야 되거든요. 지지로. 자, 추가적인 익절은요. 고점 갱신 이 포인트로 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지금 하락장에 대한 조정이다. 이 정도로만 좀 염두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매수 진입 자리는요, 1.17500달러고, 손절 자리는 1.17400달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로 FX가 계속 하방 움직임을 보이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단기적인 반등일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봉으로 봤을 땐 아직까지는 상승 전환보다는 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그려가는 것 같거든요. 네, 옆으로 횡보라는 좀 정답이 굉장히 가까울 것 같은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유로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라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사실. 제가 어제 이제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페드가 가만히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 좀 얘기를 했었어요. 페드가 좀 가만히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FOMC 친구들이 굉장히 공격적이지가 않아요. 요즘은 그렇죠. 네. 괜찮아. 보고 있어. 맨날 이런 멘트만 좀 반복하는 구간인데 공격적인 대응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지 달러가 제일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차트상에서 이제 저항을 좀 꾸릴 수 있는 위치가 여러분들 좀 상단이 높아져요. 상단이. 지금 달러가 어디까지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나요? 라고 시작한다면은 94.40으로 좀 측정이 돼요. 달러 입니다, 여러분들. 94.40. 그러면 아직 유로가 하락 파동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 성립돼요. 하락 파동. 오늘 보는 유로 매수는 사실 이제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장으로 보는 거고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달러가 더 오를까요, 떨어질까를 논한다면 달러는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보는 게 좋아요. 높아요. 그러면은 유로를 대체 어디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적으로 매수를 볼까요? 지금 떨어졌듯이 매도 보듯이. 그러면은 달러가 94.40 찍었을 때 그때 보세요라고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더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페드 회의 이후의 어떤 대응인데 그 대응 전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번 달에도. 시장에서 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인 대응은요. 물가가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 이 가능성이 뛰는데 지난달에 보고 있는 전망치가 어떻게 보면은 BI 지수로 지금 2.3% 기록하고 있는데 2.5%까지 그죠?
그 미 국채는 0.4% 올라도 되는 측정치까지 예상되니까 이번 달 내에는 들어서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회의에서도. 그럼 추가적인 달러에 대한 강세가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비유예요. 네. 어쨌든 회의 이후 강세가 나왔습니다. 회의 이후 강세가 나왔는데 이 회의가 이번 달에도 같은 맥락을 짚는다면 더 추가적인 강세가 나올 거고 지금 시장 반영은 회의에 대한 실망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달러 강세는 회의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곧 새로운 걸 해야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데 그거를 이제 예방처를 주진 않았어요. 그죠? 그럼 지금 달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94.40 이 위치값이 가장 적절합니다. 기억하세요. 달러 수치상 94.40부터 본격적인 유로 매수를 볼 것이다. 저항력 체크 들어갑니다. 포인트예요. 이상입니다. 네, 유로 FX는 달러와 반비례로 흘러갔는데요. 달러 지수가 94.40까지 왔을 때 유로 FX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또 단기적으로 매수 진입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은 또 다른 나스닥이나 골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나스닥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뷰가 유효한가요? 네, 유효하죠. 지금 상승에 대한 기반을 아직도 가고 있죠. 네. 여러분들. 지금 미증시 실시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네. 굉장히 세요. 지금 차트가. 지금 일본봉으로 이렇게 네. 파동을 두 개 그린 게 아닌가요? 지금 틱 차트입니다, 여러분. 틱 차트인데 지금 시장에 대한 뷰가요. 계속적인 상승 파동을 이어갈 수 있는 장세예요. 오늘 이제 양봉 마감으로 이어갈 수 있는 관점이니까 이 부분은 계속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셉니다. 이 파동 채널 밀린다면은 이 다음 파동 지지 채널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상단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만약에 지금 매수를 보실 분들은 단타적으로 단기 고점 갱신할 때까지만 보시는 게 맞고 좀 끌고 가고 싶다 이러면은 밑에 하단 지지 지금 포인트상 본다면은 13,230으로 좀 올라왔네요. 여기 포인트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13,230포인트에서 매수 전략이요? 네네. 이게 차트에 대한 파동이 계속 변경되다 보니까 네. 이제 추세나 이제 지지층 자체도 계속 변경이 돼요. 음. 여러분들. 지금은 이 값이 가장 적절한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여기 이제 석영 보시는 분들이 미증시를 보는 이유가 네. 간단하죠. 내일 주식장 어떠나 음.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지금 반영되고 있나 이걸 좀 보면서 우리 한국 시장은 어떻게 좀 변할까 이걸 좀 측정하기 위해서죠.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에요. 앞으로도 좋은 시그널이고 긍정적이에요. 오늘 이제 야외 잠깐 돌아다니면서 벚꽃을 보면서 느낀 건데 벚꽃 수익들 다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벚꽃 수익. 굉장히 좀 이쁜 표현인 것 같아요. 벚꽃 수익. 네. 여러분들 항상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최근 3월에는 사실 장이 좋지는 않았어요. 좀 지루한 장이었죠, 사실. 미증시 네.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3월에 힘들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질금리 영향 때문에 지금 여기 자리죠. 차트 보시면은 3월 내내 이제 장세가 힘들었는데 지금 계속 이제 양봉에 대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오늘 매도 보지 않으시길 권유드려요. 거래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죠? 여러분들 항상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 해왕 마스터 말씀처럼 벚꽃 수익 정말 이쁜 말인데 4월 달에는 이제 상승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니까 정말 많은 수익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 넘버원도 항상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해왕 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시간 고생해주신 해왕 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